자, 이제 분석 조닝 지문 정리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써놓고, 네, 준비됐죠? 자, 주거 복합 시설의 최대 건축 가능 규모. 자, 주거 복합 시설. 자,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한다. 주차 계획을 포함한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구하고 건축 계획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최대 건축 가능 규모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계획, 그 다음에 면적 세 가지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시간대는 얼마? 1시간 15분까지. 네, 15분까지 끝내야 되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곤란하다. 즉 배치를 위한 시간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인접대지 동일. 그래서 일조권 대상이고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대지면적 1000, 건폐율, 용적률이 있네요. 60%, 250%. 그죠? 네, 이거 미리 계산하는 건 아니죠. 대지면적의 변동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 현황, 대지 현황도 참조 들어왔죠. 자, 현황도로 넘어왔을 때는 내 땅의 이점 쇄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이점 쇄선은 내 대지의 경계선일 거고, 그걸 정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지만 헷갈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대지 체크했으면 그 다음에 도로를 체크하는 거죠. 4m 도로 있고, 여기는 10m 도로라고 써 있어요. 지금 10m 도로가 이렇게 있고, 4m 도로가 내려오고, 하천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하천이 있으니까 도로 확폭이 일어나게 되면 하천의 반대편으로 돼야 되겠죠. 어쨌든 대지 A가 있고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죠? 하천 4m, 10m. 반대편 대지 C 있고, 대지 B가 있고, D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있네요. EL-1. 그죠? EL-1. 이렇게 돼 있네요. 수목보호 경계선이라는 거 이렇게 있고, 수목 경계선까지 4m 폭에 20m, 나머지 5m. 내 땅 40m, 4m, 6m, 10m. 이렇게 되고요. 아마 내 땅을 계획할 건데, 대지 A, B, C, D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네요. 지적 경계선은 다 찾아야 된다고 그랬고, 큰 치수들 다 찾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죠? 자, 다 됐죠. 됐고, 향이 있었네요. 정보 이렇게 되죠. 자, 현황에 대한 체크는 이렇게 하면 다 된 거고요. 건축물 규모 및 용도 이렇게 되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이상은 공동주택, 지하 1층은 주차장 이렇게 되겠죠. F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수평선 하나 그으면 그 밑에는 지하예요. 지하. 여기는 B1이 있고요. P 주차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근생 1F 근생 이렇게 있고, 2층 이상 공동주택 2F 공동주택인데 그 위로 계속 올라간다. 화살표 표시 딱 해놓으면 되죠. 지하 1층, 1층, 2층, 3, 4, 5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내 땅의 레벨 확인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계획대지와 모든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의 레벨은 평탄한 것으로 한다. 평탄한 것으로 하니까 이제 차가 들어올 때 램프 같은 건 안 생기겠네. 이거 지울 수 있죠. 지상 1층 바닥 레벨은 대지 레벨과 동일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동일하다. 건드릴 거 없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층고는 4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레벨은 층고는 4m. 이렇게 표시하면 쭉 동일하게 4m라고 하는 표시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공개 공지가 나왔네요. 공개 공지. 대지 면적이 10%, 10m 곱하기 10m를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설치한다. 두 개의 도로는 아까 봤듯이 4m, 10m라고 써 있는 두 개의 도로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다가 공개 공지를 넣겠다는 얘기죠. 10m 바이 10m니까 그냥 정사각형 형태로 넣으면 되고, 자, 10% 기준 적어주시고 10m 곱하기 10m, 그죠? 모퉁이 여기 이거밖에 없죠. 네. 필로티 설치 가능 유효 높이 6m. 필로티 설치 가능 6m. H죠, H 유효 높이. 자, 유효 높이가 반드시 있어야 필로티를 설치할 때 1계층만 뚫을지 2계층까지 뚫을지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사실은 나와줘야 돼요. 필로티가 설치되는데 유효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한 층을 날릴지 두 층을 날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4m 층고인데 6m니까 두 개 층을 날리는 거죠. 그죠? 네. 2계층. 이거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설치 면적 전체 10%에 대해 용적률 및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로티 영역의 면적도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편하게 해준 거죠. 설치 면적 전체 10%에 대해서 용적률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적용한다. 그죠? 네. 10%씩 더 준다는 얘기죠. 용적률의 완화 조건, 즉 플러스 10%를 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있대요. 가로구역별 플러스 10%를 준다라는 얘기죠. 네. 있죠?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아직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가면 돼요. 차량 경사로 및 진출입구 4m 도로 측에 폭 4m의 진출입구. 지금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에 대한 얘기. 자, 진출입구는 4m 4m 진출입구. 얘는 어디? 4m 도로. 지하주차장 출입용 경사로 9배 6분의 1이죠. 그러면 램프. 요거는 이제 그 도로에서 내 땅으로 들어오는 램프가 아니라 내 땅 자체 내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니까 경사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울기는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직선 경사로죠. 곡선이었으면 7분의 1이었을 거고, 경사로의 시작점은 도로 경계선에서 6m 이격. 네, 경사로는 6m 이격.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수평거리가 필요하니까 경사로는 도로 경계선에서 6m 들어가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치도상 경사로의 길이는 18m. 6분의 1. 이 부분이 수평 투영상으로 봤을 때 18m라고 하는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경사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건물 북측 외벽은 1층에서 4층까지 수직으로 일치시킨다. 지하층 제외. 지하층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제외 이렇게 해놨으니까 분명히
지하층하고 1층 부분에 차이가 있겠네요. 자, 방위표에다가 북남 동서 써놓으시고요. 이게 동서남북이 헷갈릴 때가 또 가끔 있어요. 이게 향이 돌아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북측 외벽은 1에서 4층까지 수직으로 일치라 그랬으니까 1에서 4F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쪽 라인에서 놓치지 않겠죠. 북쪽에서. 자, 지하층 제외라고 하는 부분도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 지하층이 좀 차이가 나겠구나 하는 부분도 감지할 수 있겠죠. 지하층은 경사로 영역을 포함하여 직사각형 형태로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하층에 대한 부분이죠. 지하층 부분은 경사로를 포함해서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 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램프 포함. 자, 어떻게든 표현을 해놓으면 놓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놓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는 직사각형 램프 포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지문의 내용들이 다 들어온 거니까 지문을 다시 안 찾아봐도 된다 이 얘기죠. 자, 모든 외벽은 수직 벽체 두께 고려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격거리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뛰어야 할 거리. 정북 방향이라고 나왔으니까 일조권에다가 정북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는 9m 이하 1.5, 9m 초과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1대 2 이런 사선의 기울기를 적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광창 이것도 채광창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채광창이 들어가요. 채광창은 도로 측 방향 이면에 설치하고, 자, 도로 측 방향 이면이니까 여기 서쪽하고 남쪽이죠. 여기 서쪽하고 남쪽, 여기가 채광입니다. 채광. 네, 현황도 근처에 써놓으시면 좋죠. 현황도는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서쪽, 남쪽, 서쪽, 남쪽. 자, 적용하는 레벨은 인접대지 레벨과 무관하게 공동주택 최하단 2층 바닥 레벨로 한다. 그랬죠? 채광인 경우에 얘는 이제 레벨이 어디서 보는 거냐면, 제로에서 4m 올라간 지점, 즉 플러스 4.0 레벨에서 채광을 본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기울기는 네, 그죠? 채광 일종의 적용할 레벨은 인접대지 레벨과 무관하게 공동주택 최하단 2층에서. 근데 지금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대 2가 되겠고요. 별 얘기가 없으면 준주거지역은 1대 4가 될 거고요. 아니면 지문에서 특별히 1대 3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내용이 빠진 듯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해서 1대 2로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m 도로를 기준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23m라고 하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23m. 그죠? 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내 땅하고 도로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그 경사진 대지가 있을 때는 가중을 3번 해줘야 돼요. 가중. 무슨 얘기냐면 경사대지에 놓여 있으면 내 땅에 대한 가중, 도로에 대한 가중, 도로와 내 땅에 대한 가중. 그래서 3번의 가중을 해야 되는데 평지로 주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지만 항상 3번의 가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m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23m인데 10%의 가산점이 있잖아요. 가산 높이가. 그죠? 완화되는. 그래서 23에 1.1을 곱하면 25.3m 플러스 25.3이라고 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자, 23하고 25.3은 완전히 다르죠. 한 개의 층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F라고 하는 항목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맨 윗부분에다가 뚜껑을 하나 씌워요. 가최 얘는 얼마냐면 23m였는데 레벨로 따지면 플러스 25.3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4m씩의 층고를 갖는 건물이 들어갈 때 몇 개 층까지 가능하냐? 4, 6이 24, 6F 플러스 24.0까지 가능하다. 그죠? 7층은 안 되죠. 7층은 안 되고 4, 6에 24. 그죠?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있고 지상으로는 6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레벨은 제로로 줬으니까 좀 편하게 준 거죠. 자, 6층의 최상단, 즉 지붕의 레벨이 24m라고 하는 게 찾아졌으니까 이게 그대로 내 대지의 센터로 들어옵니다. 6F 플러스 24.0 박스를 딱 치시면 이게 뭐예요? 최상층의 어떤 실루엣이 되는 거죠. 가운데 부분에 박스를 딱 치시면 여기가 최상층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대지 서측에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집 표면의 높이에서 7.5m 지점 그래서 근 사선 2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화재 라인이 이쪽 라인인데 경계선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죠. 거기다가 높이가 7.5라고 했어요. 그러면 2L-1이라고 되어 있는데다 플러스 7.5를 하면 플러스 얼마? 6.5 높이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화재 얘는 레벨이 얼마냐면 플러스 6.5에서 진행이 될 거고 기울기는 가로가 긴 형태로 2대 1 이런 기울기로 문화재 사선 제한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격거리. 자,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도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니까 파란 걸로 써준다면 여기가 2m가 되고요. 여기 경계선이 있죠.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 2m. 그런 다음에 수목 경계선은 침범하면 안 되니까 보수목 경계선 여기는 0m 딱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0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공개공지와 필로티 영역 건물 외벽은 1m 이상 이격한다. 공개공지와 필로티 영역 건물 외벽은 1m 이상 이격을 한대요. 공개공지가 아까 공개공지가 10m, 10m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개공지가 있대. 그러면 거기서 공개공지와 필로티 영역 건물 외벽은 1m 이상 이격한다. 옥탑 파라펜 높이 고려하지 않는다. 도면 작성 요령, 배치도, 건물 규모는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죠. 중첩된 층은 최상층만, 주요 치수 표기, 건물에 가려지는 공개공지, 건물에 가려지는 공개공지, 필로티네,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나온 얘기는 공개공지와 그 건물 외벽 사이는 1m를 이격한다 라는 얘기고, 저층 외벽 라인 및 지하층 영역은 점선 표시, 점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반드시 얘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점선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단면도 각층 최대의 수직 영역을 굵은 실선으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제한선 명칭 층 표기 당연히 하는 거고
보기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보기가 지문에 없으면, 현황도에 없으면 또 답안 작성지에 있을 수가 있고, 답안 작성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짝수층하고 지하 1층은 표시가 없고 홀수층만 사선이 수행되어 있네요. 보기를 참조하여 표기한다라고 했을 때 보기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치도랑 단면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배치도와 단면도 전부 다. 올. 앞에 이 3번 문구 보기 앞에 주어가 있었으면, 즉 배치도라든지 단면도라는 말이 있었으면 거기만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전부 다 하는 거다 이거죠. 단위는 메타, 제곱메타, 이격거리, 치수, 면적 등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반올림이니까 편하네요. 마음 편해요. 반올림이니까. 올림이 아니에요. 반올림이니까 0.0 이렇게 해놓고, 반올림이 디폴트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 적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 지문은 버려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를 잘 끌고 들어오시고, 다시는 지문을 안 봐도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체크리스트 상에 빠진 부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 통과도로의 최소폭, 얘는 4m라고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현재 대지에 보니까 도로가 4m예요. 막다른 도로란 말 없었잖아요. 그죠? 4m 통과도로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확보가 돼 있다. 막다른 도로 2, 3, 6, 10, 35라고 하는 숫자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도 지금 막다른 도로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가학전제 2, 2, 3,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가학전제 해당이 없죠. 여기 10m 도로가 있으니까 빠집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 면적은 1000이죠. 1000. 그대로 1000이에요. 60%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600제곱미터인데, 자, 용적률은 250%가 기준인데 거기에서 10% 완화를 더 해주시면 돼요. 2750 이렇게 되죠. 저 최소 길이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최소 면적에 대한 거 없었고요. 문화재 있고 채광 있었고 인동거리 없었고 꺾임선, 계획변경선, 단면 절취선. 자, 문화재 사선이 있는 경우는 중간을 자르게 되면 최상층이 잘리지 않아요. 그죠? 쭉 문화재 사선이 여기서부터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면 최상층이 우측편에 생기니까 중앙을 만약에 자르는 단면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6층을 자르게 되지 않고 5층이나 4층을 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상층이 잘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선 제한에 대한 부분, 사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1조권이 있었고 문화재가 있었고 채광이 있었어요. 자, 1조권은 정북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1조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놓고 위에다가 1조권 1땡땡 해놓고 기준 레벨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 레벨 내 땅은 0이고 인접대지는 플러스 4예요. 그래서 그 절반인 플러스 2라고 하는 레벨에서 시작이 될 건데 1대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층까지 올라갈 건물의 옥상 부분의 제일 높은 부분이 24.0 레벨이니까 24.0 24 마이너스 거기서 기준 레벨이 2니까 2를 빼면은 22잖아요. 그쵸? 거기에 나누기 2죠. 기울기가 1대2니까 나누기 2를 하면 11.0.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숫자로 적어 주시고 슬래시 그 다음에는 층고가 4m고 기울기가 2대1이니까
그 아래층은 2m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린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게 최외곽 라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고 여기 11m고 그 다음에 생기는 5층 부분, 그 아래쪽 5층 부분은 2m가 되는 거고 4층 부분도 2m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서 11m 옵셋을 하면 이쪽 라인이 찾아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2m, 2m, 2m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조권 이렇게 찾았고요. 똑같이 문화재 쪽도 한번 찾아볼까요? 문화재는 여기에서부터 날아갈 건데, 그죠? 여기서 날아가는데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문 땡땡. 레벨은 얼마예요? 아까 찾아놓은 게 6.5잖아요. 그쵸? 6.5 라는 부분에서 기울기는 가로로 길게 2대1 비율로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 여기 첫 번째 숫자 찾은 것처럼 똑같이 찾아보면 24라고 하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위한 문화재 사선의 어떤 수평 이격거리는 얼마냐면 24 마이너스 기준 레벨 6.5 하면 17.5가 되거든요. 17.5에 1대2 가로로 긴 형태니까 두 배를 곱해야 되죠. 17.5 곱하기 2를 하면 35m.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35예요. 35. 여기서부터 35 떨어진 지점이 이 끝 라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한계층,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의 이격거리는 뭐가 돼요? 층고의 2배죠. 그러니까 층고가 4m였으니까 뭐가 돼요? 8m의 수평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8m. 그래서 888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공동주택이니까 채광이죠. 채광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채광 부분은 여기서 표현했지만은 서측하고 남측이에요. 그러면 남측은 이 공제 중심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요. 내 땅의 범위 안에서만 딱 표현을 하자고요. 제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채광이 날아갈 건데, 이 채광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쭉 뽑아 올려서, 자, 채광 땡땡 채광, 그죠? 채광 할 건데, 자, 레벨이 어디예요? 레벨이 원래는 내 땅하고 남의 땅, 즉 공지 넘어 있는 땅과의 관계로 채광 레벨을 잡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레벨하고 상관없이 공동주택 하단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4 그냥 그거 써주면 돼요. 기울기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1대1로 가정하고 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고 높이가 24니까 거기에서 기준 레벨을 빼면 20이죠. 20에서 반을 나누면 10이죠. 10 슬래시 2m, 2m, 2m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간다 이 얘기죠. 자, 한쪽 채광을 쉽게 잡았는데 이쪽의 채광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예요? 공제 중심이니까 공지는 하천과 도로의 합한 그 길이의 중심인 거죠. 그러면 6m에 4m, 10m니까 5m 지점이네요. 5m 지점. 여기에서 이제 채광이 하나가 날아간다. 이 지점에서 채광이 이렇게 날아갈 거죠. 여기는 5m 지점인 거고요. 그러면 채 땡땡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4라고 하는 레벨에서 기울기는 1대2로 적용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요. 24에서 4를 빼면 20이니까 반을 나누면 10인 거고 10 슬래시 2 슬래시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선 제한은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있어요. 자, 이 사선 제한은 답안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거를 놓치게 되면, 즉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점수 일단 깎이는 거예요. 내 건물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선 제한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표현이 되면 되니까 항상 빠지지 않게 이해해주고 채광해주고 여기 일조권 해주고 채광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단면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다 나타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됐죠? 네. 자, 한 가지 여기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라고 이렇게 높이를 줬으니까 최고 레벨이 25.3인 거 알았고, 그래서 6층이라고 하는 걸 바로 유추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최소 길이라든지 최소 면적 이런 다른 조건에 의해서 층수가 나중에 결정되는 경우는 이격거리를 따질 때 이 첫 번째 숫자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최고 높이를 모르게 되면. 그럼 여기는 그냥 블랭크 형태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써줘요. 블랭크 처리하고 나머지 2 이거 써준다 이거예요. 블랭크 2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작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층수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층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숫자를 다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까지는 일조권에 대한 부분, 이 스타트 지점 언저리에다가 몇 개 층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몇 개 층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써주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북측에서 1에서 4층까지 일치시킨다 라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계획하면서 4층 부분에 맞춰서 자르면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일조권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몇 개 층까지 과연 수직으로 완화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느냐, 높이가 9m라고 했을 때 완화 높이가, 그러면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제로 지점에서 기준점이 제로일 경우에 9m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플러스 2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총 11m까지 수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m면 3계층이 안 되죠. 층고가 4m니까. 그래서 EFOK라고 적는 겁니다. EFOK. 이 얘기는 일단은 2층까지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3층부터 셋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배치도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를 적잖아요. 6, 5, 4, 3, 2까지 적죠. 그죠? 그랬을 때 EF라고 하는 숫자가 써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FOK. 근데 만약에 완화를 받아서 만약에 플러스 3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9m가 기본인데 3m가 완화가 더 되니까 보너스죠. 그럼 12m까지 12m까지 완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3FOK가 된다 이거죠. 네, 3층까지 수직으로 갈 수 있다. 현재 문제에서는 4F까지 일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북쪽에 한해서, 그러니까 4층에서 끝나야 되겠죠. 숫자가 적히는 게 4F에서 끝나야 되죠. 그죠? 3층은 그 밑에 있고 2층은 그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3이나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상으로는. 그래서 EFOK 이거까지 찾아내실 수 있으면 정확한 거죠.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선 제한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을 연습하시는 거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몇 FOK인지 반드시 찾아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방위표가 지금 수직 방향인데 이 방위표가 사선으로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선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아마 틀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해서 올려주시면 맞게 교정을 해서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요것도 한 10문제 정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높이를 막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보시면 기준 레벨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못 찾을 때는 블랭크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888, 222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6F에 24.0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았잖아요.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는 수평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수평거리가 35m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만 옵셋을 딱 띄워 놓으면, 여기서 옵셋 띄우고 여기서 옵셋 띄우고 사방에서 옵셋을 딱 띄워 놓으면 그 연결은 뭐가 돼요? 그냥 그대로 최상층이 되는 거예요.
그 최상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는 888 물러나면 되고 이쪽으로 222 물러나면 되고 222 물러나면 되고 여기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숫자도 찾아내고 또 작도도 할 수 있고 층수가 바뀌었을 때도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숫자만 수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고쳐질 수 있거든요. 표 안 만들어도. 자, 6층이었는데 11m예요. 6층까지 이르는 게. 근데 여차저차의 이유로 6층이 아니고 5층으로 한 층이 깎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11에서 2를 빼주면 되죠. 한 칸이 낮아졌잖아요. 한 층이. 그러니까 얘 빼주면 돼. 그러면 9, 2, 2,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7, 888 이렇게 되겠죠. 한 층 낮아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8, 2, 2,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금 이렇게 체계화 시켜 놓으면 상당히 수정도 빠르고 간략한 표현으로 표를 안 만들어도 되고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채광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 레벨을 플러스 4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0과 0 가지고 따져서 만약에 0으로 채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숫자가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0이 아니고 플러스 4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예요? 이 첫 번째 숫자만 수정해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패턴이잖아요. 층고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안 건드리고 앞에만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층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것만 수정을 해주면 돼. 첫 번째 나온 숫자들만. 이게 편하다고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분석 조닝은 이번에 이걸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연습해 보시죠.